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 시 음식에 독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 음식 중 냉장고에서 변질되어 독이 생기기 쉬운 식품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변질될 때 생성되는 유해 물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식중독이나 기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식품은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생선과 해산물은 단백질과 수분이 풍부하여 미생물과 효소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선의 단백질은 분해되어 트라이메틸아민 등 강한 악취를 유발하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또한 특정 세균이 증식하면 히스티민이라는 독소가 형성됩니다. 이 독소는 체내에 들어가면 히스티민 중독을 일으켜 두통, 구토, 설사, 가슴 두근거림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히스티민 중독은 경미할 때는 불편한 증상에 그치지만 심한 경우 혈압 저하나 호흡곤란 등이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오염된 생선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다양한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은 구입 후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밀폐용기나 진공 포장 상태로 냉장고의 가장 차가운 하단에 보관합니다. 해동할 때는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고 냉장 해동이나 찬물 해동을 통해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독소 생성과 세균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 돼지, 닭 등 날육류입니다. 날고기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날육류가 상하면 살모넬라, 대장균, 캠필로박터 등 다양한 식중독 유발균이 증식합니다. 이들 세균은 자체적으로 독소를 분비하거나 섭취 후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하여 심각한 소화기 증상과 전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복통, 발열, 설사, 구토 등이 증상을 일으키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탈수와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대장균 감염 역시 혈액 감염이나 신장 문제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날육류는 원래 포장을 유지한 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포장이 손상된 경우에는 밀봉 후 플라스틱 랩 등으로 다시 감싸주세요. 냉장 보관 시 다른 식품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용기에 넣어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 기간은 이틀에서 3일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냉동 보관 후 해동 시에는 냉장 해동을 통해 서서히 온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상추, 시금치, 근대 등 잎채소입니다. 잎채소는 그 자체로 수분 함량이 높고 섬세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관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잎채소는 세척 후 남은 수분이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번식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나 대사산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일부 곰팡이에서는 미세한 독소가 형성될 수 있어 소화기 자극과 면역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질된 잎채소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 증상뿐 아니라 위염, 장염 등 소화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장기간 변질된 잎채소를 섭취할 경우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잎채소는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후 종이 타월이나 신선도 유지용 밀폐백에 넣어 보관하면 습기를 흡수하여 세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채소 전용 보관함을 이용해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면 잎채소의 신선도를 더욱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그 크기와 구조가 섬세하여 보관 중 손상되기 쉽습니다. 베리류가 숙성되거나 손상되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데 이 과정에서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소량 섭취해도 간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장기간 노출 시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 기능 저하, 간염, 심한 경우 간암 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가 변질되어 미생물 오염이 진행되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구입 후 최대한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관이 필요하다면 사용 직전까지는 씻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용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 습기를 최소화하세요. 또한 냉장고 내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고 2에서 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커트 과일입니다. 과일을 한 번 자르면 산소와 접촉하여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유해 산화물과 미생물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자르면 내부의 과당과 폴리페놀 등이 산화되어 페놀산 및 기타 산화물질이 형성됩니다. 이 외에도 미생물이 증식하면 소량의 독소나 발효산물이 생성되어 맛과 향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산화된 과일이나 부패된 과일을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 위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풍부한 과일은 미생물 증식의 기초가 되어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장기간 섭취 시에는 대사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커트 과일은 밀폐용기에 담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후 냉장고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칸에 보관합니다. 또한 자른 후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보관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에서 보관 시 변질되기 쉬운 식품 5가지를 알아보고 변질될 경우 생성되는 유해 물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관리는 단순히 음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각 식품의 특성과 보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면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와 유해균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의사와 보건 전문가들의 자료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집에서 식품을 다루실 때 이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항상 신선하고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관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이상한 냄새, 색 변화 등이 보인다면 섭취를 피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식품 보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